지금 밀라노가 정말 발칵 기뻐요. 뒤집혔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가 8년의 침묵을 깨고 정말 올림픽 기뻐요. 금메달을 탈환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승리는 기뻐요. 결코 쉬운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스 도중 선두권 충돌이라는 변수가 발생했고 한국은 순식간에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체격과 힘에서 앞선 유럽 팀들과 캐나다를 상대로 어떻게 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마지막 두 바퀴에서 모든 예상을 깨는 장면이 연출됐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전략을 재설계한 결정적 순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심석희의 푸시 타이밍, 최민정의 가속 구간, 김길리의 안쪽 침투가 어떻게 완성된 구조였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금빛 엔딩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쇼트트랙에서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3000m 계주는 한때 올림픽 무대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메달 카드로 평가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올림픽에서 정상의 자리를 내주며 절대 강자의 이미지는 흔들렸습니다. 세계 쇼트트랙의 판도는 달라졌습니다. 유럽 팀들은 체격과 파워를 앞세운 밀어붙이기 전략을 완성했고 캐나다는 조직력과 코너 장악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대 교체와 팀워크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도 한국은 확실한 우승 후보라기보다는 도전자의 위치에 가까웠습니다. 국내 팬들은 여전히 기대를 보냈지만 국제 무대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더구나 대회 초반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금빛 소식이 지연될수록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 계주는 단순한 한 종목의 결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여전히 정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결승 레이스는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27바퀴 짧지만 숨 돌릴 틈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초반 선두권 경쟁은 예상대로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바로 앞에서 레이스를 펼치던 팀들이 충돌하며 넘어졌습니다. 빙판 위는 순식간에 혼전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 다행히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앞선 팀들과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메달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무리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경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즉각 수정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이번 올림픽 역시 금메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손실은 확실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냉정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앞에는 체격이 크고 힘이 좋은 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은 이탈리아, 안정적인 코너 장악을 보여준 캐나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안쪽 추월은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계주는 한 명의 실수가 곧 팀 전체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수들의 머릿속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스쳤을 것입니다. 지금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메달 확보를 우선할 것인지 금메달을 향한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결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정상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는 안전하게 끝내는 경기가 아니라 판을 뒤집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결국 주전은 길게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팀이 준비해온 핵심 전략은 연결이었습니다. 각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심석희는 체격과 힘을 활용한 강력한 푸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정은 순간 가속과 코너 탈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김길리는 침투 타이밍과 안쪽 공간 장악 능력이 강점이었습니다. 노도혜 역시 안정적인 구간 유지 능력으로 팀의 균형을 지켰습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개인 능력의 합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밀어주고 언제 치고 나가며 언제 위험을 감수할지를 미리 설계해 두었습니다. 충돌 이후 간격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이 순간이 전략을 실행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으로 전환해야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격차를 한 번에 줄이기보다는 일정한 리듬으로 좁혀나갔습니다. 푸시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밀었고 코너에서는 라인을 정교하게 유지했습니다. 수비적 운영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목표는 동메달 확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금메달을 향한 질주였습니다. 4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결정적 장면이 나왔습니다. 심석희가 최민정을 강하게 밀어주며 가속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속도는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캐나다를 제치며 선두권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장면은 레이스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적은 명확했습니다. 선두를 지키려는 이탈리아, 다시 치고 올라오려는 캐나다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바통 연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김길리가 트랙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짧은 길이었습니다. 체력이 한계에 가까웠지만 타이밍은 정확했습니다.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뒤에서는 거센 추격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는 기술보다 집중력의 싸움이었습니다. 라인을 지키고 속도를 유지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 승리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4명의 연결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위기에서 분열하지 않고 구조를 유지한 팀의 승리였습니다. 경기는 후반으로 접어들며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이 다시 선두권에 복귀하며 분위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빙판 위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체력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상대 팀들 역시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홈 관중의 함성을 등에 업고 속도를 유지했고 캐나다는 직선 구간에서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따라가는 레이스에서 공격하는 레이스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면 충돌 위험이 커졌고 기다리면 다시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팀의 정체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파워로 싸우는 팀이 아니라 타이밍과 연결로 승부하는 팀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선수들은 숨이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레이스가 아니라 승부를 설계하는 레이스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경기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선두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설계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4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상대 팀들은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며 한국의 틈을 노렸습니다. 뒤에서는 날카로운 블레이드 소리가 가까워졌고 앞에서는 빈 공간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체력은 바닥에 가까웠고 근육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심석희가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푸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건 밀어주기를 선택했습니다. 최민정은 그 힘을 온전히 받아냈습니다. 그 순간 가속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캐나다를 스쳐 지나가는 장면은 순식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의 훈련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두를 차지한 이탈리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면 다시 뒤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길리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2바퀴를 남겨둔 상황에서 그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안쪽 코스를 파고드는 과감한 침투였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밀려나가지 않고 중심을 지켜낸 김길리는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위기를 통과한 팀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뒤에서는 거센 추격이 이어졌고 간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시야는 좁아졌고 오직 결승선만이 보였습니다. 이 구간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집중력의 싸움이었습니다. 흔들리면 끝나는 구간이었습니다. 김길리는 라인을 지켰습니다. 코너에서 밀리지 않았고 직선에서 속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은 점점 커졌지만 선수들의 귀에는 오직 호흡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기록이 전광판에 찍혔습니다. 4분 4초대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8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충돌 이후 벌어졌던 간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레이스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구조의 승리였습니다. 선수들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한 팀의 복원을 상징했습니다. 결승 직후 트랙 위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극기를 두른 선수들은 천천히 빙판을 돌았습니다. 환호는 컸지만 선수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해방이 먼저 담겼습니다. 이번 금메달은 단순한 시상대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의 올림픽을 지나며 쌓였던 부담과 질문이 한 번에 풀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상에 설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한 것입니다. 관중석에서는 동료 선수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이 장면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책임도 시작됐습니다. 정상에 오른 팀은 이제 지켜야 할 위치가 생겼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번 금메달은 과거의 재현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달라졌고 전략이 진화했습니다. 힘과 속도의 단순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과 타이밍의 완성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최민정은 통산 6번째 올림픽 메달을 기록하며 한국 올림픽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는 한 명의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심석희의 푸시, 김길리의 침투, 노도희의 안정적 연결이 유기적으로 맞물렸습니다. 4명의 조각이 완성된 하나의 구조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부활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분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팀이었습니다. 밀라노 빙판 위에서 증명된 것은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완성도였습니다.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가장 높이 올랐습니다.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대회의 첫 쇼트트랙 금빛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종목의 승리가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8년 만의 탈환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말 신호였습니다. 기뻐요. 연결과 전략, 위기 대응 능력이 결합하면 어떤 상황도 뒤집을 수 정말 있다는 기뻐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그렇게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이름으로 정말 기록됐습니다. 기뻐요.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지켜낸 팀의 서사로 정말 남았습니다. 기뻐요.